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수능 특강 영어 독해 10강 11번입니다. 현재 백석고등학교 2학년 기말시험 교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내신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워낙 백석고 이 시험 범위가 많아서요. 제가 지금 하루에 하나씩 부담 느끼지 말라고 강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11번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되게 어려웠습니다. 지나치게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글 자체가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글들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이 내용 자체가 잘 이해 안 될 때 답을 푸는 거는 풀 수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근데 이게 지금 내신이잖아요. 내신은 어느 정도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 내용에 맞춰서 한 문장 한 문장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문제는 내신에서 내용이 잘 이해 안 되면 그럼 공부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번도 10번 못지않게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내용이 잘 연결이 잘 안 돼요. 우리의 상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정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글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내용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감안하고 한번 문장 구조랑 전체 흐름에 따라서 또 내신에서 어디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가된 개인주의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죠. 증가된 개인주의는 has produced 이런 것을 생산해 왔습니다. 증가된 개인주의는 뭘 생산해 왔냐? 규범을, 그죠? 이게 규범이란 뜻이죠. 좀 더 커다란, 이건 자율이죠. 그죠? 자율 또는 자치, 이걸 갖다 어토노미라고 그러죠. 자율, 자치. 더 커다란 자치 규범, 자율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 왔습니다. 개인주의니까 자기 스스로 내 거는 내가 결정한다. 자율성의 규범을 만들었겠죠. 그죠? 세대 사이에. 세대 사이란 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사이에 점점, 어떻게 보면 단절이고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좋은 얘기로 하면 독립이 되는 거죠. 그거는 아빠 생각이야, 아빠 세대야, 그거는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 사회 보호 체계는 스킴 자면 어떤 계획, 체계,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 보호 체계는 have contribute, 기여해 왔습니다. 사회 보호 체계는 또 기여해 온 겁니다. 뭘 향해서 기여해 왔냐면 레지덴셜, 주거와 재정적인, 자, 의존일까요, 독립일까요? 그죠? 의존일까, 독립일까? 세대 간에 사회 보호 체계니까 세대 간에, 예전엔 세대 간에 의존이 많았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서 독립하기 힘든 이유가 자식이 계속 부모의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고 경제적 도움을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독립이 힘들죠. 그죠? 세대 간의 독립을, 근데 사회보호체계가 이제 뭘 기여해요? 사회보호체계가 기여했다는 거죠. 왜? 뭘 향해서? 주거의 독립과 재정적인 독립을 향해서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거주의, 주거의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 자금 지급, 청년 창업 자금 지급. 요즘에는 청년들, 아직 일자리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무슨 일자리 자금 지급. 그 다음에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청년들에게 먼저 우선 분양하는 그런 무슨 분양, 아파트 분양, 공공주택공사 같은 데서 해가지고 그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보호 체계가 뭘 기여해요? 주거의 독립이 되겠죠. 주거의 독립이나, 그리고 재정적인 독립, 이것에 기여를 갖다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보호 체계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자금도 주고 주거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독립으로 가야겠구나. 이게 내용을 이해해서 풀 수는 있는데, 이게 풀 수는 있는데 어렵죠. 이런 거에 평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회보호 체계가 뭐고, 갑자기 이게 왜 세대 간에, 그죠? 재정적 주거의 독립을 갖다가 증가시키는지, 그게 기여하는지, 이거 내용을 평소에 사회적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 뭔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라면 여기 보면 증가된 개인주의잖아.
증가된 개인주의라는 거는 의존보단 독립이죠.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수능이라면 내용을 이해하는 건 1분 30초 안에, 물론 선생님은 방금처럼 그래 청년들에게 자금도 지급하고 또 모두 지급하고 주거에서 먼저 우선순위로 분양도 해주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이겠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글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죠? 학생들이 이게 수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증가된 개인주의니까 의존하지 않잖아요. 독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수능에서는 보통 이렇게 풉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수능에서는. 자, 그 분리는 뭐와 뭐 사이에? 자, 여기서는 독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증가된 개인주의는 세대 간의 독립.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공적인 사적인 삶입니다. 공적인 삶, 사적인 삶에서의 분리입니다. 많이 분리가 일어나고 있죠? 개인주의 증대와 함께. 이것은요, 커전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커전트가 무슨 뜻이냐면 납득할 만한, 수긍되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내신이니까 이 단어를 납득할 만한, 수긍이 되는,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만약에 수능이라면 해석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빼주는 겁니다. 수능이라면. 알겠죠? 수능이라면 빼주는 거예요. 이게 내신이니까 한 단어는 찾는 거지. 특징이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공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분리는 특징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보통 형용사랑 부사는 수능에서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땐 과감하게 빼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단어들은 보통 밑에 어떻게 돼 있어요? 커전트, 수긍되는, 이해되는 이렇게 써주죠. 고등학교 단어를 넘는 거는 밑에 써있지 않아도, 밑에 걸 보고 확인하면 되지만 써있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특징이다 이러면 되니까. 그죠?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분리는 당연히 특징이죠. 뭐의 특징입니까? 개인주의적, 그죠? 개인주의적, 컨템포러리 하면 현대의, 동시대 이런 뜻이 있죠. 현대사회, 그리고 동시대의 사회 이런 뜻이 있죠. 개인주의적인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긍가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모아 측면에서 증가된 불확실성, 뭐 현대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러죠.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증가된 이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 불확실성과 직면해서 뭐해서 그죠? 이건 뭐야? 불확실성은 현대의 상징이죠. 여기까지 가야죠. 현대의 상징인 증가된 불확실성과 직면해서, 그러면 직면해서 as 개인들은 they are faced, 원래 이런 구문인데 이게 분사 구문으로 바뀐 거죠. as 지우고 they 지우고 얘가 뭘로 바뀌어요? being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faced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직면해서 개인들은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개인들은 tend to, 불확실성의 증명에서 후퇴하다, 리트리트 하면요 물러서다라는 개념이에요. 물러서고 후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쿤 하면요 이게 고치 같은 거거든요. 누에 고치, 이렇게 고치를 드는 거. 이게 고치니까, 고치가 뭐예요? 애벌레가 자신을 변태하는 동안 보호하는 보호막 같은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가족과 친구의 protection, 보호막, 알겠죠? protection area, 보호 영역으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건 거꾸로 불확실성에 직면하니까 지금까지 글의 흐름과는 조금 반대죠. 독립성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가족과 친구들의 보호 영역으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개인주의가 증가한다는 면에서는 자율성이, 독립이 강조되지만 또 현대사회의 특징인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의 그 영역으로 이렇게 물러서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게 내용이 왔다 갔다 해서. 자, 현대의 가족은요, 따라서 현대의 가족은 개인의 보호막으로서의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has entered into, 그죠?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영역이냐면 바로 불일치 영역입니까? 개인을 갖다 보호해 주는데 들어가서 싸워요? 그 보호막으로 들어가서? 그건 아니죠. 그죠? 이건 친밀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친밀감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었냐면 어떤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친밀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뭐의 장소가 되냐면 이것의, 그죠? 개인적인 정체성 구축입니다. 컨스트럭션 하면 구축, 만드는 거예요. 개인적인 정체성 구축의
그런 핵심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만약에 수능이어서 빨리 1분 30초 안에 풀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는 독립성을 강조하다가 증가된 개인주의에 따라서 여기선 갑자기 또 다른 면으로 그저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 때문에 뭐가 된다?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된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만약에 어디에 나온다면 모의고사의 수능에 나온다면 이렇게 일관되게 독립성, 자율성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은데 그러나도 없어요. 여기 버세. 그죠? 그런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글의 흐름이 싹 바뀌는 거 어려운 3점짜리 문제 정도에 속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나 계속 한번 가봅시다. 이건 내신이니까.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위에서 말하는 것 어떤 변화? 현대의 가족이 친밀감의 영역으로 그저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 개인적인 정체성의 핵심 중심지가 되는 것 형성의 구축의 중심지가 되는 것 이러한 변화가 have not 그 다음이 진짜 어려웠어요.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인가 줄이지 않았습니다. 뭐를 갖다가 더 타이 유대 관계를 갖다가 어떤 것? 국가와 가족에 관한 얘기는 여기에 위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국가와 가족 사이 유대 관계를 증가시키진 않았습니다. 감소시키진 않았습니다. 이것만 읽고 이걸 풀어낼 방법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해설이 개판이에요. 해설이 국가와 가족이 서로 더 의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그건 결론이고 왜 이어지는데 Y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돼 있지도 않아요. 자기는 이 글 전체, 이 글 출제자는 이 글 전체를 읽었기 때문에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 일관돼서 알겠지만 우리에겐 요 부분 문제되는 부분만 똑 띄워놓고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국가랑 가족과의 관계는 위에서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아예 여기서는 언급이 없잖아요. 언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변화가 국가와 가족 사이의 관계의 유대를 증가시키지 않았는지 감소시키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가 개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요즘에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자기당착에 빠지는 거 출제자가 이 뒤에를 보고서 문제를 맞출 수는 있어요. 이 뒤에 왜냐하면 이게 증가로 가버리면 증가시키지 않습니다라면 이 뒤에 문장과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감소시킵니다라고 가야 뒤에 문장과 문맥이 통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 형태가 가끔 요즘에 나와요. 근데 솔직히 내용을 이해해서 풀라는 건 반칙이죠. 그죠? 내용을 위해서. 우리 내용을 갖다가 이 좁은 내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참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러면 해설을 그렇게 해줘야죠. 해설을 엉망으로 해버린 거예요. 좀 분노할 만합니다. 자, 마저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반면에 그 연결관계예요. 그것들 사이의 연결관계는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 몰라요. 증가되지 않는지. 그것들은 뭐와 뭐예요? 국가와 가족이죠. 이 국가와 가족 사이의 연결관계는 어떻게 재정이 되어져 왔습니다. 더 깊은 여기 나오잖아요. 상호 의존성이죠. 상호 의존성이 출현, 그죠? 상호 의존성의 출현과 함께 상호 의존성이 출현하면서 재정의되었습니다. 상호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 관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줄이지 않고 서로 의존하게 됐습니다. 유대 관계가 줄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고 나서 상호 의존성이 더 깊은 상호 의존성이 생겼습니다.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그죠?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국가와 가족 간의 그 유대를 줄이지 않았다는 건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관계, 그죠? 그 관계는 어떻게 재정의되어졌고 줄이지 않았고 재정의되어졌고 더 깊은 상호 의존적 관계가 출현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듀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with 다음에 이건 뭐예요?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ing가 나온 거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알겠죠? 자, 이러한 상호 의존성이 이 상호 의존성 이 단어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아주 이건 명백한입니다. 명백히 표시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법률 체계와 그리고 뭘 통해서? 법률 체계를 통해서 그리고 뭘 통해서? 복지 그죠? 그 다음에 복지 스테이트 이거는 뭐 복지국가 그죠? 복지국가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그죠? 복지국가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아주 명백해집니다. 이 상호 의존성이 법률을 통해서 국가와 가족의 상호 의존성이 명백해지는 거 법률 체계를 통해서 또는 복지국가라는 그걸 통해서 명백해지는 거 이거는 나 내용을 모르겠어요. 아니 10번이랑 11번은 원칙적으로 내면은 이렇게 출제하면 안 돼요.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출제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더 섬세해야 돼요. 이게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고 풀어? 자기는 이제 평소에 관심 있던 부분이니까 맞아. 현대 사회 특히 미국 사회에서 국가와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 이것이 법률 현상에서 그리고 복지국가 시스템 제도에서 드러나고 있어 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거를 당연히 이해하겠지만 우리 같이 평소에 관심 없는 또 이것도 현대 국가에서 미국이잖아요. 우리 미국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뭘 합니까? 그죠? 많이 읽지 않은 사람에게 이 글은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암호문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해해서 풀어라. 진짜 제가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지랄 같은 문제입니다. 막 화가 납니다. 이런 문제 출제하는 걸 보면 섬세하지 못해요. 자, 어쨌든 근데 이제 그 풀 수 있는 그 포인트는 잡아드렸죠. 이건 정말 개소리,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뒤에 문장과 조화가 되질 않는다. 인크리스로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리듀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 내신은 딴 문제다. 그죠? 내신은 선생님이 아마 이거 내신 문제 내시면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런 문제 내실 수가 없어요. 왜? 선생님도 이해를 못해요. 아시겠죠? 낼 수 없고 뭐 정말 만약에 낸다면 순서 문제 하나 조심하세요. 그래 순서. 미친 척하고 순서 문제 내면 안 되는데 순서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이 그냥 공부했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순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순서 문제 내면 내용이 어려우니까 순서 문제와 문장 삽입 문제 이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칸 정도 가장 무리 없는 건 빈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아까 manifestation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은 그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성은 명백해집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이런 거 들어갈 형용사 들어갈 부분 이런 것들이 빈칸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그리고 11번 지문 별로